네, 다음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입니다. 네, 보안 관련돼서는 정말 많이 출제가 되었네요. 잠깐 좀 살펴보고 갈까요? 27017,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위협과 프라이버시 이슈가 출제가 됐었고요. 디도스 공격을 대응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 구축 방식 모델인 스크러빙 센터,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가상화 침입 대응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기술 중 검색 가능 암호화와 프라이버시 보존형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도 또 설명하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뭐 시카스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이 시카스는 또 출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이제 정보 보호인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에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개인정보의 노출, 개인정보에 대한 감시, 데이터의 상업적 목적, 가공하는 측면, 그리고 공급자 측면에선 서비스 중단, 고객 정보 유출, 기업 정보 훼손, 법규주 준수, 이 측면에서 이제 보안 이슈가 발생하게 되고요. 일단은 시기별로 보면 2010년, 13년, 2016년 정도로 이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의 남용, 악의적인 내부자들에서 9대 보안 위협으로 2013년도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해 부족이 좀 더 추가가 됐고요. 12대 보안 위협은 불충분한 인증 및 접근 관리, 그리고 APT가 부각이 된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기존에 안전하지 않은 API, 가상화 취약점, 데이터 손실, 뭐 공개되지 않은 위협에선 서비스 거부를 거쳐서 이제 시스템 취약점까지 오는 관리적과 기술적 보안 취약점에 약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네, 보안 위협으로는 가상화 취약점 상속, 그리고 정보 위탁에 따른 정보 유출의 위협, 사용 단말의 다양성과 분실에 따른 정보 유출, 뭐 이런 보안 위협들이 있었고, 가이드라인으로는 접근 제어, 신분 증명, 뭐 인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불안정한 인터페이스와 응용 프로그램 보안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계정 또는 서비스 하이체킹 방지, 그리고 비상대책, 사고 대응, 통지 및 개성 등의 보안 요구사항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표준화 동향으로는요, ISO, IEC 표준화로는 27017, 27018이 있는데요. 27027은 클라우드 보안 통제 항목과 구현 지침을 명시하고 있고요. 정책 조직, 암호화 운영, 요 관점입니다. 그리고 27018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에요. 네, 그리고 ITU에는 뭐 1부터 1601부터 1642까지 이제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국제 표준화는 뭐 KCL, KO, 네, 그리고 TTAK, KO 뭐 이런 부분들의 별도의 클라우드 표준화 동향들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기술로는요, CSA라는 것에서 이제 클라우드 시큐리티 얼라이언스에서 제시한 보안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 영역과 운영으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리 영역은 거버넌스와 ERM, 합법적이고 전사적인 탐색, 컴플라이언스와 감사,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운영 측면에선 기존의 보안, 비즈니스 연속성, 재해 복구, 데이터 센터 운영, 침해 대응,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안을 위한 요소 기술로는 데이터 암호화, 사용자 인증과 접근 제어, 네, 데이터 무결성, 가용성 및 복구, 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원격 확인 및 가상 머신 보호, 데이터 네트워크 보안 및 웹 보안, 그리고 공격 모델 및 시뮬레이션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보안 정책 관리 및 비용 분석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 앞에 있는 요소 기술별로 네, 크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 위협으로는 관리적, 기술적으로 나뉘는데 아까 이제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관리적인데 뭐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해 부족이라고 하면 가상화 환경에서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직접 제어가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불충분한 인증 및 접근 관리인 SSO, MFA, 그리고 멀티팩터 어센티피케이션이죠. 멀티팩터 인증을 얘기하고요. EAM, IP 접근 제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기술적 보안 위험도 안전하지 않은 API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API 설계, 클라우드 적용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클라우드 보안 기술 표준인데요. 이거는 앞에서 좀 살펴봤기 때문에 네,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CAS를 이용한 클라우드 보안 규칙이 있네요. 네, 그래서 뭐 DLP, 컨티니어스 모니터링, 뭐 이메일 시큐리티, 인크립션, IAM, 뭐 IAM은 뭐 여러 번 설명 좀 드리는데 아이덴티티 앤드 어세스 매니지먼트입니다. 네, 그래서 인증, 신원 보증, 권한 관리를 이제 여기서 하게 되고요. 아마존 AWS 기반의 보안 기술로는 식별 탐지 대응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식별은 AWS 컴피그, 네, 탐지는 아마존
가드 듀티, 아마존, 뭐 인스펙터 이런 기술들이 좀 있다고 하네요. 서비스들이. 대응 관련돼서는 AWS 클라우드 트레일, 뭐 그리고 클라우드 워치, 디텍티브, 네, 이런 서비스들을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참고 삼아서만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애저도 마찬가지고 구글의 GC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앞에 있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니터링 서비스, 뭐 센티니얼, 뭐 이런 어떤 GM 기술들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GCP 같은 경우에 예방과 탐지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방 측면에서 보면 아까 AWS의 IAM을 대체하는 기술들이 있었던 것처럼 클라우드 아이덴티티 앤드 어세스 매니지먼트, 네, 별도의 접근 통제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클라우드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 네, 암호화된 키 관리 하기 위한, 그리고 중앙 집중식 키 관리를 하기 위한 서비스가 별도로 있어요. 탐지는 에셋 인벤토리와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 뭐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ISO 27000의 계열 표준인데요. 이제 표준화 동향을 좀 살펴보면서 27000 계열 표준을 기준으로 이제 먼저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상으로는 27000에서 개념과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요. 일반 요구사항은 27001에서 이제 심사기관 요구사항은 27006, 심사기관의 인증기관 요구사항이에요. 심사 인증기관 요구사항.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온 이제 요구사항들이 27001에 정의를 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검증을 받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외에 일반 가이드로는 27002, 그러니까 베스트 프랙티스를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27003, 그리고 모니터링 측정을 위한 27004, 뭐 이렇게 쭉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특정 분야의 가이드가 27003에 이제 부문, 조직장 소통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27011은 통신 분야, 27019는 에너지 분야, 27799는 이제 의료 정보 분야, 그리고 27017은 클라우드 서비스, 27018은 퍼블릭 클라우드 분야에서 이제 개인 정보를 다룬다는 얘기들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크게 이 레이어가 굉장히 저는 유용할 것 같아요. 개념상으로는 27000에서 개념과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일반 요구사항은 27001, 그리고 일반 가이드는 27000, 뭐 2부터 27016까지 하고 있는 부분들 정의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27014 거버넌스 정의하고 있는 것도 여기 있네요.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한 가이드 중에서 클라우드는 27017과 27018에서 가이드를 하고 있다. 네, 정도로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O 27002를 기반으로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17, 18로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17의 개요인데요. 범위 표준 뭐 이런 쭉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27018의 개요예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개인 식별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 표준 가이드입니다. 일반 동의 및 선택, 합법성, 사용 목적, 수집 제한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네, 아마 뒤쪽에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27017입니다. 그래서 앞에 살펴본 대로 클라우드의 보안 인증 제도 표준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불확실한 클라우드의 가시성과 정보 유출 사고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의 보안 국제 표준이 27017이 이제 나오게 되었고요. 클라우드 신뢰성 확보하고 클라우드의 보안 사고 방지, 법적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위해서 이제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7017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호 통제 국제 표준이고요. 목적은 클라우드 표준 보안 가이드를 제공하고 클라우드 사용자 신뢰성을 향상하는 게 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27001에서 이제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가져갔고요. 27002에선 정보보호 보안 지침, 그리고 29100에선 개인정보 보호들이 있다라고 하면 27017은 이 내용들, 네, 5번부터 18번까지 되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제 항목을 정조인자, 저반 물문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네, 정보보호 정책, 정보보호 조직, 인적 보안, 그리고 자산 관리, 접근 통제, 암호화, 물리적 보안, 운영 보안, 통신 보안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앞에 클라우드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야겠죠. 클라우드 정보보호 목적 및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게 정보보호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조인자, 저반 물문, 통계, 공사, 연법, 네. 사고 관리의 연속성 관리, 그리고 법적 준거성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SO, IC 27000 가이드라인 바탕에 클라우드 교유 항목 7개를 확장했어요. 네. 그래서 27002 기반으로 이제 7개 항목을 확장해서 적용했다라는 부분들을 알아봐 주시면 좋겠네요. 이 클라우드 보안 표준의 비교인데요. 27017, 18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죠. 대상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27017,
클라우드의 서비스 개인 정보가 27018,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아스, 사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이고요. 주관은 ISO IEC는 당연히 ISO IEC겠죠.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 바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는 클라우드 시큐리티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23조 제2항이네요. 따라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을 인증기관, 저희는 키사가 하고 있어요. 평가 인증하여 안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공공기관에 제공하려고 하면 이 보안 인증 을 필수로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진 근거는 클라우드 컴퓨팅법 제5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고시 제7조, 그리고 클라우딩 컴퓨팅 법률 제13조 2항인데요. 13조 2항에 이제 시험 평가 및 인증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 클라우드 컴퓨팅 법률 제23조 2항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네, 보안 인증제도 평가 인증 체계 평가 인증의 종류인데요. 네, 정책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평가 인증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고요. 그리고 기술자문은 공공부문 기술자문기관에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고 인증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는 신청기관은 보안 인증을 이제 받게 되고요. 보안 평가 및 인증을 받게 되고 키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용자는 안전 신뢰성이 검증된 민간 클라우드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인증평가의 인증 종류인데요. 네, 최초 평가는 반듯 이후에 1년 이후에 사후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1년 이후에 사후평가 받고 3년이 됐을 때 이제 갱신평가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갱신평가를 통과하는 경우 3년의 유효기간을 다시 부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관련 자산 및 조직에 대해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호 조치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인증 기준은 범위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모든 서비스를 이제 범위로 두고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에 포함하거나 관련 있는 자산들, 조직, 지원 서비스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네. 인증 기준은 사스까지 이제 추가가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제 항목 수가 이아스와 사스가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인적 보안에서 내부 인력 보안 중에서 이아스는 6개인데 사스는 4개 항목들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외부 인력 보안은 이아스는 보지만 사스는 보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정보보호 교육, 자산식별 분류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가상화 보안, 접근 통제, 네트워크 보안, 네트워크 보호 및 암호화 뭐 이런 부분들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증 현황이에요. 2021년 14건까지 포함해서 발급된 인증서는 총 41건이고요. 유지되고 있는 인증서는 37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사스 인증인데요. 사스 평가 인증 대상이에요.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 서비스 환경, 소프트웨어 형태에 따라서 그 사스 인증 절차들이 있고요. 평가 절차는 소면 현장 평가, 취약점 점검 테스트, 보안 조치 요청, 그리고 보안 조치 및 조치 결과 제출, 보안 조치 확인을 통해서 이제 인증 완료 단계로 그치게 됩니다. 네, 통제 항목으로는 관리, 물리, 기술적 통제 항목으로 이제 공공기관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좀 보고요. 통제 항목은 보안 서비스 수준 협약, 도입 전산 장비 안전성, 보안 관리 수준, 사고 및 장애 대응 이런 부분이 관리고요. 물리는 물리적 위치 및 분류, 그리고 중요 장비 이중화 및 백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기술적으로는 검증필 암호화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지, 보안 관제, 재반 환경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런 통제 항목들을 가지고 평가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추가된 다스 인증이라는 게 추가가 되었어요. 클라우드 보안 품질의 기준선,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와 다스의 개요인데요. 일단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는 앞에서 제가 설명 좀 드렸어요. 23조 2항에 근거해서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는 말씀 좀 드렸고, 네,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련된 법률이에요. 네, 이거를 따르고 있다라는 부분들. 인증은 이아스와 사스만 일단 있었는데 다스 분야도 이제 추가 구성됐다라는 부분들 말씀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스는 인증 범위를 기존 이아스, 사스에서 공공기관 내부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다스,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까지 확대해서 공공기관의 안전한 인터넷망,
가상 PC 도입에 기여하기 위한 인증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아스 사스 플러스 다스까지 되었다라는 부분, 공공기관의 안전한 인터넷망의 가상 PC 도입을 기여하기 위해서 진행한다라는 부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증 대상은 인터넷망 다스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 종류는 최초 평가 이후에 사후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수행을 하고요. 총 4회 수행되었을 때 갱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네, 보안 인증 범위와 인증 기준인데요. 뭐 네트워크, 파이어와 IPS, IDS 이런 네트워크 방어 장비, 보안 장비뿐만 아니라 이제 하이퍼바이저, 관리 시스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좀 있고요. 다스의 인증 영역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고요. 이아스 다스가 공통으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관리 시스템 관제로고 하이퍼바이저 그리고 이 보안 장비들 그리고 네트워크. 다스의 인증은 백신 망연계, 내 PC 지킴이 요 유해 사이트 차단 이런 기용들이 추가적으로 인증 기간으로 좀 들어가게 되네요. 그래서 인증 기준을 좀 살펴보면 관리, 물리, 기술, 공공기관용 추가 보호 조치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리 보호 조치는 정보보호 정총 및 조직, 인적 보안, 자산 관리, 서비스 공급망 관리, 침해 사고 관리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물리적 보호 조치는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호 조치는 가상화 보안, 접근 통제, 네트워크 보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의 다스 인증 절차예요. 준비, 평가, 인증 단계, 사후 관리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네, CCAS예요. Security as a Service예요. 네, 클라우드 보안의 부분이고요. 여기 좀 철자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서비스 CCAS라는 부분입니다. CCAS의 개념은 보안 기능을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곳으로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 전문화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그래서 보안 이슈로는 특별 사용자 접근 관리, 규정 준수성, 데이터 입지, 데이터 격리, 복구 계획, 조사 가능성, 장기적 경쟁력 등 이렇게 클라우드의 환경의 보안 이슈들이 이제 발생을 해서 시카스가 나오게 됐다. 약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카스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축 비용이 들지 않아서 저렴하고 관리가 편리하다. 시카스의 유형으로는 클라우드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및 클라우드 저장된 데이터 보호 서비스가 있고요. 클라우드를 통한 기존의 IT 환경에서의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보호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구성 아키텍처가 이제 보안 서비스 요소인데요. 이 커스터머가 실제로 서비스 구성, 여기 접근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클라우드 또는 온프라미스 대상으로 시큐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커스터머와 정보 또는 의견을 이제 교환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매니지드, 그리고 코로케이션, 온프라미스까지 이제 다양한 부분들이 이제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네요. 클라우드 사용자에게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또는 클라우드를 통한 보안 서비스를 온프라미스 대상에게 제공한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클라우드가 클라우드 A, B, Y, Z까지 이제 업체들이 있으면 이제 시카스로 이제 별도로 독립해서 적용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시카스 카테고리는 네트워크 보안, 웹 보안, 신분 및 접근 관리, 침입 관리, 뭐 SIEM, 지속 모니터링, 취약점 스캔, 암호화, DLP, 보안 평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마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일 것 같아요. CSP의 시카스는 식별 접근 관리, 아이덴티티 앤드 어세스 매니지먼트, IAM이라고 저희는 일단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유실 방지, DLP 솔루션들을 적용하고 있고요. 침입 관리는 인트루전 매니지먼트, 네, 암호화는 인크립션, 해독할 수 없도록 데이터를 암호화 숫자로 암호문으로 변환하는 암호화, 네트워크 보안, 뭐 업무 연속성과 재난 복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취약성을 탐지하기 위한 부분에선 공용 네트워크를 통해 대상 인프라 또는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검색합니다. 웹 보안은 웹 시큐리티를 적용하고요. 이메일 보안, 그리고 보안 및 정보 이벤트 관리, 지속적 감시, 보안 접근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AS와 CASB, 클라우드 어세스 시큐리티 브로커인데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게 클라우드 사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간에 CSP 간에 이제 하나씩 별도로 운영이 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CSSB는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마다 구축이 되는 게 아니라 통합 관리되는 부분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ASB의 역할은 검색 위험 평가, 암호화, 접근 제어, 접근 제어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제공한다라는 부분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